새마을 금고의 위기 여기서 시작된다. 이제 새마을 금고의 어떤 최악의 어떤 상황이 오니까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정보들이. 그동안 말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정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경영 지표 자체가 뒷북으로 공개됐다는 거예요. 뒷북으로. 이게 먼저 공개해서 그 지표를 보고 새마을 금고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조심조심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말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나면 지표가 공개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나면 지표가 공개되고 이렇게 뒷북으로 공개가 되니 위기는 여기서 이미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신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수신금액도. 수신잔액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올해 들어서서 7조가 빠졌잖아요. 7조. 정확히는 6,988억 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7조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늦게 공개됐죠. 연체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공개됐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이게 결국은 부실 채권의 비율인데 이것도 늦게 공개되고 영업이익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이렇게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니까 이게 위기는 이미 새마을 금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금고가 이렇게 위기가 오리라고 저는 경고는 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커질 거라고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위기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새마을 금고 경영실태 평가 결과입니다. 이게 3월 말 기준이에요. 3월 말. 이때 보면 1등급이 113곳, 2등급이 882곳, 3등급이면 이미 위험한 곳이에요. 192곳, 4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10곳. 이런 게 말입니다. 새마을 금고 중앙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때 이제야 공개됐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그런 지표들이 이제야 공개됐어요. 이제 공개되면 뭐예요? 이미 불난집에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새마을 금고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더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3월 말에 끝났으면 뭐 4월에 공개한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6월에 공개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찾아진 지표들 말입니다. 새마을 금고 연체율 추이 올해 3월 말에 5.34 6월 29일 현재 6.18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6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요. 6.40이었거든. 6.40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것도 말입니다. 이제 와서 공개를 하는 게 이제 와서 내려갔다 이거야. 이게 6.40에서 6.18로 내려갔는데 걱정할 것 없다. 이런 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이 2.42%예요. 그런데 새마을 금고는 연체율이 6.18%입니다. 이게 내려간 건가요? 지금 2018년에 1.35%에 비하면 6.18%는 굉장히 높은데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 연일 새마을 금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릴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계속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공개되지 않는 자료들을 보면 뭐 한두 개가 나올 일이 아닙니다. 수신잔액은 나왔습니다. 연체율 나왔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영업이익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아직까지 새마을 금고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새마을 금고의 유동성 비율 이것도 빨리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BIS 부채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은 그 은행이 반드시 은행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 안 알려주고 말입니다. 늦게 알려주고 이러면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을 보면 100% 이상이 많긴 많아요. 881곳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뭐 100% 이상이니까 그래도 68.1%지만 70에서 100% 미만도 306입니다. 불안하지만 여기도 70에서 100% 미만이니까 그래 뭐 어떻게든 버텨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70% 미만은요 107곳이나 됩니다. 여기는 터지면 뱅크런이 터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뱅크런 터지면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봐서는 행정안전부라는 금융을 전혀 모르는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력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입니다. 자산 규모 284조를 움직이고요. 거래 고객 2180만 명을 움직여요. 이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까요? 저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저는 금융위원회, 당연히 금융당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위기가 자칫 잘못하면요. 제2금융권의 위기까지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발전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장의 위기가 어떡할 겁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는 이 정도까지 크게 튀어나올지 몰랐는데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PF 대출의 위기 이것도 지금 터져 나온 상태죠. 여기에다가 대출 만기 연장 이것도 말입니다. 85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 확실하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가 회복된다,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제가 계속 변곡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뭐 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변곡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워낙 말입니다. 악재가 많아요. 악재가. 이 악재가 터졌을 때 도대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쓰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것도 지금 시장에 타격 어마어마하게 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민주노총의 총파업은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시장은 위험하다. 저는 새마을금고가 잘 통제해야 된다고 봐요.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통제했다가 이거 전체 금융에 하나의 어떤 쥐구멍을 뚫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수지 뚝에 쥐구멍이 하나 났어요. 이거 잘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막잖아요. 구멍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뻥 하고 저수지 뚝까지 무너지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이거 단순하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보다가 이게 말입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요. 나무도 봐야 되지만요. 큰 숲도 봐야 됩니다. 금융 전체도 한번 봐야 돼요. 이 금융 전체에서 새마을금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융당국하고는 손이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보기 쉽지 않아요. 나무만 보고 통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나무만 보고 통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축은행의 빚을 갚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보통 요즘 말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저축은행만 새마을금고에만 빚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마을금고가 빚을 통제한다고 통제했는데 엉뚱하게 저축은행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크나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